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현인 솔론이 남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람은 죽기 전까지 행복한지 알 수 없다. 짧지만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이 말은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고대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남긴 저서 역사 한 권에 전해지는 기록으로 역사와 전설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아테네의 개혁가 솔론이 황금으로 가득한 왕국의 왕 크로이소스를 만나 나눈 대화 속에서 비롯되었죠. 오늘은 그 배경과 실제 사건,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론이 활동하던 기원전 6세기 아테네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민주주의 도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대부분의 평민들은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시민은 자신과 가족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일이 흔했고 계급 갈등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테네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솔론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그의 지혜와 명망을 신뢰하며 나라를 바로잡을 권한을 맡겼습니다. 솔론은 단순히 법률가가 아니었습니다. 시인이자 철학자, 사상가로서 인간 사회의 근본 문제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죠. 그는 사회를 근본부터 바꾸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이사크테이아라는 조치였습니다. 직역하면 짐을 드러낸다 는 뜻인데 빚에 짓눌려 있던 시민들의 부채를 탕감하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 결정 하나로 수많은 시민들이 자유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토지, 제도를 손질하여 귀족들의 독점을 견제했습니다. 정치, 제도에도 변화를 주어 평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려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의 씨앗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개혁이 끝나자 솔론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내가 만든 법을 고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리고 자신은 권력의 자리를 내려놓고 멀리 여행을 떠나 버립니다. 왜 그는 개혁 직후 자리를 비웠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지혜로웠습니다. 개혁 직후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귀족들은 잃어버린 특권을 되찾으려 했을 것이고, 평민들은 더 많은 변화를 요구했을 겁니다. 만약 솔론이 아테네에 남아 있었다면 끝없는 압력과 비난에 시달리며 자신의 법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법이 사회 속에서 직접 시험을 받고 시간을 두고 뿌리내리도록 한 것이죠. 실제로 그는 10년 가까이 긴 여행길에 오릅니다. 먼저 이집트에 도착해 오랜 문명의 지혜를 간직한 사제들과 교류하며 정치와 철학, 종교적 지식을 배웁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의 제도를 보며 아테네의 미래를 구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그는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는 현지 왕과 협력하여 새로운 도시를 설계했는데 그 도시는 그의 이름을 따서 솔로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그가 단순한 법률가를 넘어 도시 설계자이자 사상가로도 활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여행의 끝에서 그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 사르디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 크로이소스를 만나게 됩니다. 황금과 보물이 끝없이 쌓인 궁전, 찬란한 장식품과 군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죠. 크로이소스는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론에게 자랑스럽게 묻습니다. 지혜로운 솔론이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왕은 솔론이 당연히 자신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꼽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솔론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테네에 텔로스라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훌륭히 길렀고 손주들까지 모두 무탈하게 지켜봤지요. 그리고 엘레우시스와의 전쟁에서 용맹히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를 전사한 자리에서 공적으로 장례 치르고 크게 기렸습니다. 저는 그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왕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러자 솔론이 두 번째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클레오비스와 비톤이라는 아르고스의 형제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헤라 신전의 사제였는데 마침 헤라의 큰 축제에 참석해야 하는 날 끌어야 할 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며 몇 리 길을 달렸습니다. 길은 험했고 땀은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효심 하나로 어머니를 신전까지 모셔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힘과 효심에 감동했고 모두가 두 형제를 칭송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고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헤라요, 내 아들들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축제가 끝난 밤 두 아들은 고단한 몸을 누이며 잠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이 그들을 불러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도록 허락한 것이었지요. 왕의 표정은 굳어졌고 솔론은 담담히 정리했습니다. 행복은 금과 은에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이음과 마지막 품위에서 드러납니다. 왕은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했습니다. 내 이름은 왜 빠져 있는가? 나는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고 강력하지 않은가? 그러자 솔론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가 행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길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을 겪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크로이소스는 불쾌했지만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에 도취되어 솔론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솔론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시간이 흘러 리디아 왕국은 강력하게 성장하던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상대는 바로 키루스 2세, 키루스 대왕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승리가 손에 잡힐 듯했지만 결국 크로이소스는 전투에서 연이어 패배하고 맙니다.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는 포위당했고 왕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크로이소스는 포로로 잡혀 페르시아 진영으로 끌려갑니다. 그 앞에 선 인물은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 위대한 정복자 키루스 왕이었습니다. 키루스는 냉정하게 크로이소스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불렸지. 하지만 이제 패배한 포로일 뿐이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라 생각하느냐? 그 순간 크로이소스는 과거 솔론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행복을 알 수 없다. 는 그 문장 말입니다. 눈물이 솟구친 그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솔론, 솔론, 솔론. 키루스는 이 외침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통역을 시켜 의미를 물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전에 그리스의 현인 솔론이 내게 말했지. 행복은 금과 권력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나는 그를 비웃었지만 지금 이 화형대 앞에서야 그의 말이 진실임을 깨닫는다. 키루스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마음이 움직여 크로이소스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결국 크로이소스는 포로 신분으로 여생을 살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삶 전체의 궤적과 마지막 순간의 품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제도와 개혁은 시간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솔로는 스스로 물러나며 자신의 법이 사회 속에서 시험받도록 했습니다. 둘째, 행복은 순간이 아니라 전체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부와 권력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의 궤적이 모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울림을 줄까요? 혹시 지금 가진 성취나 돈만으로 행복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솔론의 말처럼 마지막까지 살아본 뒤에야 우리가 진정 행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는 행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